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3장 정신심리적 이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신심리적 발달, 첫 번째로 정신성적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신성적 발달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은 모든 인간 행동에는 원인이 있고요. 행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집니다. 프로이트는 억압된 성적 충동과 욕망이 대부분의 인간 행동을 동기화한다고 믿고 5단계를 통해서 성격 형성이 이루어진다고 정신성적 발달 이론을 발전시켰는데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강기, 오랄 스테이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0에서 18개월까지로 쾌감대가 입에 집중이 됩니다. 스스로 자기 손을 빠는 것을 만족하는 자기애와 자신이 전지전능한 것처럼 느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 성격의 잔재가 남는 것을 구강기적 성격이라고 하고요. 이 시기에 좌절감을 심하게 느끼고 자란 아이는 말로 상대방을 공격함으로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음은 항문기 NR 페이지로 18에서 36개월에 해당합니다. 대소변을 조절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시기로 배변 훈련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양가 감정으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자율성이 발달하고 자존심이 강한 아이로 성장을 할 수 있지만 과잉 충족이나 좌절을 맛보게 되면 강박적인 성격으로 질서정연하고 정리정돈을 잘하는 학문기적 성격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남근기 펠릭 스테이지로 3에서 5세에 해당합니다. 오이디푸스기라고도 하며 이 시기를 프로이드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남자아이는 음경이, 여자아이는 음액이 쾌감대가 되고요. 성에 호기심을 갖게 되며 수음 행위는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이성의 부모에 대한 성적 추구와 동성 부모에 대한 적대감을 말합니다. 이 시기에 거세 공포가 생기게 되고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성적 동일화 기전에 의해서 아버지를 모델로 삼아 해결되고요. 5세경에는 초자 형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에 대한 부모의 의식적, 무의식적 꾸중과 위협은 죄의식을 갖게 하며 성인이 되어서 조루증이나 불감증, 불임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엄마는 남자아이를, 아빠는 여자아이를 더 좋아하면서 가족의 삼각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기분 좋게 생각하는 자기애도 나타나고 여자아이는 남자와 해부학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남근 선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가슴이 없는 것에 대한 불안의 원인을 엄마에게 돌리면서 일시적으로 아버지를 더 좋아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남근기에 정서적 고착이 오면 노출증, 관음증 등 성생활의 지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형제 간의 경쟁의식이 두드러지기도 합니다. 다음은 잠복기 레이턴시 스테이지입니다. 6에서 11세로 이 시기는 지적인 능력이 발달하며 승화 기전을 많이 씁니다. 학교 생활이 시작되면서 집단 활동에 관심이 집중되며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자아의 발전이 촉진되는 시기로 사회화 시기라고도 합니다. 이상적인 목표를 세워서 자아 이상 형성이 왕성해져서 위인전을 익히는 것이 좋고요. 정상적인 동성애 시기고 정서적 고착이 심하면 성인 동성애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지내면 사회 적응 능력이나 집단 생활에 적응하는 유능한 성격이 형성이 됩니다. 다음은 성기기 제니탈 스테이지입니다. 청소년기로 성기에 관심이 집중되며 이성에 대한 관심이 크고요. 생리적으로 생식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성적 충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부모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독립과 의존 사이에서 갈등이 있고 집단 생활에 정열적으로 협력하다가도 고독감에 심하게 집착하고 또 지나친 복종이나 무조건적인 반항 등
변동이 심한 시기입니다. 다음은 정신사회적 발달입니다. 에릭슨은 신프로이트 학파로 확대된 자아 개념을 생성시킨 정신사회적 발달 이론을 확립했으며 인격 발달이 인생의 모든 시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8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각자의 행복과 정신건강의 기본이 되는 인생 과업을 완수해야만 하는데 이들 과업은 개인에게 희망, 목적, 충실, 사랑, 돌봄, 지혜 등과 같은 인생의 덕목을 성취하게 합니다. 각 단계는 순차적으로 발생하며 이전 단계와 과업을 어떻게 완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음은 정신사회적 발달 단계별로 과업과 덕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단계 영하기는 영하기의 과업은 신뢰입니다. 신뢰를 이루지 못하면 과업을 불신이 쌓이게 됩니다. 이 시기의 덕목은 희망입니다. 2단계 걸음마기는 이 시기의 과업은 자율성이고 과업을 성취하지 못하면 수치심과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 시기의 덕목은 의지입니다. 3단계는 학령정기로 이 시기의 과업은 주도성이고 주도성을 성취하지 못하면 죄책감이 들게 됩니다. 덕목은 목적입니다. 4단계는 학령기로 이 시기의 과업은 근면성이고 과업을 이루지 못하면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덕목은 능력입니다. 5단계는 청년기로 이 시기에는 주체성이 과업이고 주체성을 이루지 못하면 역할 혼돈이 옵니다. 이 시기에는 덕목이 충실입니다. 6단계 성인기는 이의 과업은 친밀감이고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덕목은 사랑입니다. 7단계는 노년기로 노년기의 과업은 생산성이고 생산성을 이루지 못하면 자기 침체를 맛보게 됩니다. 또 덕목은 돌봄입니다. 8단계는 노년기로 노년기의 과업은 통합이고 통합을 성취하지 못하면 절망을 느끼게 되고 이 시기에는 덕목이 지혜입니다. 다음은 인지발달입니다. 인지발달은 피아제라는 학자로 아동의 지적 능력과 인지 기능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피아제는 인간의 지적 과정이 연령에 기초하여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며 생리적인 변화와 성숙이 인지 발달의 원인이라고 믿었습니다. 피아제는 4단계로 나누었고요. 0에서 2세는 감각운동기, 2에서 6세는 전조작기, 6에서 12세는 구체적 조작기, 12세 이후를 형식적 조작기로 나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운동기는 0에서 2세로 감각 경험과 운동을 조합하여 세상에 대한 지식을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사물이 시야에서 사라지더라도 계속 존재한다는 대상형 속성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목적 지향적인 행동을 하며 자신과 외부 대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전조작기는 2에서 6세로 정신적 표상에 의한 사고가 가능하지만 아직 개념적 조작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대상형 속성이 확립되는 단계이고요. 상징놀이와 물활론, 자아중심성이 특징입니다. 상징놀이는 막대기를 총이라고 생각하고 노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고 물활론은 모든 움직이는 것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아중심성은 자아중심적인 사고를 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도 자기와 똑같이 보고 느끼고 생각한다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전조작기의 논리적인 사고를 방해하는 요인은 자아중심성, 집중성, 비가역성입니다. 비가역성은 사물의 이치를 한 면으로만 이해할 뿐 역전하여 반대로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납작한 진흙공이 다시 원래의 둥근 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구체적 조작기입니다. 6에서 12세로 구체적 사물을 조작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로 논리적 사고, 자아중심성 및 비가역성을 극복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물건을 종류별로 나누는 것이 가능한 유목화와
대상을 양적인 차원에 따라 순서로 나열하는 서열화, 그리고 양을 보태거나 빼지 않으면 형태는 달라져도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보존 개념을 획득합니다. 다음은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12세 이후이고 현 실적 세계를 넘어서 추상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단계로 추상적 사고, 가설, 연역적 사고, 체계적인 사고 능력, 논리적인 조작에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이 발달합니다. 다음은 대인관계의 발달입니다. 20세기의 사회심리학적 현지에서 성격 이론을 내놓은 사람 중에 특히 간호교육과 관련이 있는 설리번은 사회문화적인 요인을 강조하였습니다. 설리번은 성격의 구조에서 역동성, 인격화, 인지 과정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설명했고요. 청소년기를 전 청소년기, 초기 청소년기, 후기 청소년기 세 단계로 나눈 것이 특징입니다. 설리번은 인격 발달을 대인관계 중심으로 영유아기, 아동기, 소년기, 전 청소년기, 초기 청소년기, 후기 청소년기, 성숙기로 나누었습니다. 설리반의 성격의 구조의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동성입니다. 역동성은 개인이 보이는 습관적인 태도나 감정, 행동을 말하고 지속적인 유형을 갖는 인간 행동의 단위로 대인관계를 특징 짓습니다. 두 번째, 인격화입니다. 인격화는 개인이 자신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형성된 이미지를 말하는데 이는 욕구의 만족 및 불안의 경험들에서 비롯되는 감정과 태도 및 개념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격화는 자신에 대하여 형성하는 이미지가 포함이 되는데 설리번은 자아에 대해서 형성하는 이미지를 자아상 형성이라고 했고요. 유아는 어머니의 양육에 따라서 다른 수준의 불안을 경험하면서 세 가지 자아상인 좋은 나, 나쁜 나, 나 아닌 나를 형성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좋은 나 자아상은 아이가 자신에 대해서 형성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말하는데 어머니가 유아의 반응에 대해서 온화하게 대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신체적인 안락함을 제공을 해줄 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설리반은 유아의 좋은 나의 자아상은 의미 있는 대상인 어머니와 만족스럽고 즐거운 대인관계를 유지한 산물이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나쁜 나 자아상은 개인이 자신에 대하여 형성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말합니다. 어머니가 아이와의 대인관계에서 불만족이나 불쾌감 또는 긴장을 느끼게 되면 그녀는 아이의 특정 행동에 대하여 더 과민하게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이러한 긴장으로 인해서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이 누적되게 되면 유아는 자신에 대하여 나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 나 아닌 나 자아상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아상은 강렬한 불안을 경험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불안이 크면 현실과의 접촉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서 유아는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제대로 조직화하지 못하게 됩니다. 설리반의 성격의 구조 세 번째 개념인 인지과정입니다. 인지과정은 사람이 외부 세계와 접촉하여 얻은 지식을 말합니다. 개인이 경험하는 양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원시적 경험, 나열적 경험, 통합적 경험입니다. 원시적 경험은 조잡한 감각 단계의 사고를 가리키는데 이는 생후 몇 개월 동안에만 나타납니다.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지각하는 감각, 생각, 감정들을 수반하는 상호간의 어떤 관련성을 끌어내거나 해석함이 없이 즉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순간적이고 산발적이고 비조직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나열적 경험은 여러 대상들에 관하여 다양한 경험은 하지만 특정 증거에 의해서 그들 간의 연관성은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아이들은 여러 대상들이나 사건들을 서로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하지만 논리적인 규칙에 따라 관련을 짓지는 못합니다.
병렬적 사고를 통해서 유아는 자신과 자신이 아닌 것을 구별하기 시작하고 초보적이지만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 언어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 통합적 경험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나 원리에 의해서 여러 현상이나 대상을 상호 관련시키고 그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물리적이며 공간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뿐 아니라 이를 적용해서 특정 현상에 대해서 추론이나 예언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설리반의 대인관계의 발달을 단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유아기는 최초의 대인관계를 경험하며 욕동이 출현합니다. 원시적 경험에서 나열적 경험으로 변화하며 유아는 어머니의 행동에 근거하여서 자신을 독립된 개체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아동기는 소꿉놀이를 통해서 여성적 또는 남성적 동일시가 일어나고 악의적 전환과 승화가 나타납니다. 악의적 전환은 고통스럽고 불안한 대인관계에서 생겨나고요. 심해지면 타인의 친절한 태도에 대해서도 자신을 격리시켜서 퇴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동기에는 놀이를 통한 언어 발달이 종합적 경험의 조직을 가능하게 합니다. 소년기는 가족 외의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경쟁적이며 협조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집단의식을 배웁니다. 환상과 현실의 차이를 구별하며 삶의 방향에 대한 통찰력도 생기고 목표를 향해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설리반은 청소년기를 세 단계로 나눈 것이 특징인데 첫 번째 전청소년기는 동성애 또래에 대한 친교 욕구가 생기고 타인에 대한 순수한 대인관계가 시작됩니다. 집단 구성원 간의 불편도 경험하고 상호관계 및 상호작용이 있는 동료관계를 형성합니다. 친한 친구가 없으면 절망적 고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기 청소년기는 사춘기의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고 욕망의 역동과 또 이성 간의 관계가 발달합니다. 후기 청소년기는 교육적 단계를 통해서 완숙한 개인으로 성숙한 대인관계의 확립 때까지이고 사회생활과 시민의 특권, 의무, 책임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고 승화된 방법으로 충동과 불안을 해소합니다. 성숙기는 자아를 인식하고 자아를 존중하고 성숙한 인간관계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정신심리적 발달, 다음은 분리개별화입니다. 분리개별화는 말러라는 학자가 이론을 제시했는데 발달적 측면에서 어머니와 아이의 상호작용을 가장 확고하게 한 이론가입니다. 말러는 자신의 임상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인간이 최초로 사랑했던 어머니라는 대상에서 떨어져 나오는 심리 과정을 발표했는데 이를 분리개별화 이론 혹은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합니다. 말러는 이런 심리 과정을 자폐 단계, 공생 단계, 분리개별화 단계로 나누었고 분리개별화 단계를 다시 분화, 실행, 화해 및 통합과 같은 하위 단계들로 구성하였습니다. 각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 자폐 단계는 0에서 1개월까지로 영아는 자기 몰입적 상태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수면으로 보내게 되고요. 외부 대상이나 환경을 의식하지 못하고 단지 생리적 반사에 의한 행동을 합니다. 정상적 공생 단계는 1에서 5개월까지로 유아는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어머니를 어렴풋이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어머니를 별개의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자신의 일부로 지각함으로써 하나의 공생체인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분리개별화 단계입니다. 5개월에서 36개월까지로 유아는 자신이 어머니와 분리된 존재임을 인식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독립된 존재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리와 개별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4단계로 다시 나뉩니다. 제1분기는 10개월까지로 분화 분기입니다. 모자 공생에서 껍질을 깨고 부화하는 시기. 제2분기는 16개월까지로 실행 분기입니다.
어머니 대신 다른 대상과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며 가끔 분리불안을 경험합니다. 제3분기는 24개월까지로 화의 재접근 분기로 어머니로부터 분리된 것을 확실히 아는 시기입니다. 분리불안이 심해지고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만 이해해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4분기는 36개월까지로 통합 대상 항상성 수립 분기로 어머니를 내면화시키고 자신과 분리된 사람으로 지각을 하게 됩니다.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과제는 두 가지가 있고 첫 번째는 방어 기전에 대한 문제 풀기고 두 번째는 인격 발달 단계에 대한 문제 풀기입니다. 이 클래스 과제 공지란에 과제가 한글 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서 이 클래스 과제란에 시간을 지켜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챕터 4 사회문화 영적 이해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